근데 사람들이요,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건 뭐냐면 분양시장이에요. 이건 별개예요. 왜 이걸 같이 얘기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건설사들이 많이 짓는다는 건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돈을 벌려고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어려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점에 사셨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셨는 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면 과감한 결정을 하셔요. 집을 지금이라도 거래가 될 때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좋은 생각이고요. 아니면 내가 이자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이라든지 뭐 2, 3년은 집값 빠지더라도 다시 집값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감내하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뭐 월급에서 이자가 뭐 70% 이상씩 나가요. 이러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민되신다면 의사결정을 하시라.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파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하락할 때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주택자분들이 꼭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하락폭이 커질 거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시라.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 폭락하거나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나의 예산에 맞는 수준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말씀드린 조건 있잖아요.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국면에는 내 집 마련 꼭 하시라. 능력이 되시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가격은 유통 가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뭐 5년, 10년 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집값을 이야기하는 유통 가격이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건 뭐냐면 분양시장입니다. 이건 별개예요. 왜 이걸 같이 얘기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건설사들이 많이 짓는다는 건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그려보잖아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돈을 벌려고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막 하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 예측이 들고 하면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엄연하게 구분해서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럼 엄청나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해야지.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어떤 집을 사시는 겁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면 그게 공급인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가격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면 그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왜 여기에 건설사들 공급이 들어가냐고요. 여러분들 그건 분양시장을 하고 따로 있습니다. 혼동하지도 마시고 이제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의 기대거든요. 건설사들이 공급 안 하니까 집값 오를 거예요. 보세요. 뭐 신축 엄청나게 모자라잖아요. 입주 물량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집 빨리 사셔야죠. 이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죽씨는 예를 들어서 트렌드라고 말할 때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 20년 전에는 신축 싫어했을까요? 20년 전에는 신축은 냄새나 거긴 살만한 데가 안 돼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도요 다 신축 좋아했다고요. 50년 전에 왜 서울에서 막 아파트 이렇게 공급될 때 엘리베이터 다니고 이러면 엄청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입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잉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미 조금씩 이제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조금 더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나왔고요. 그런 용어가 나오는 순간 이제 신축의 거래량이 뚝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살만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극화. 아니 언제는 뭐 양극화 없었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양극화 있었어요. 서울이 가장 좋았잖아요. 왜 한양이. 언제 서울이 가장 나빴던 때가 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양극화를 막 새로운 트렌드처럼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보다도 숫자를 보시고 그리고 정량적인 수치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회사들 분양 물량이 줄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뭐 그게 국내든 해외든 원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뭐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좋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통해서 1조 원씩 막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어요. 엄청난 거죠. 반대급부다 이건. 예를 들어서 1조 엄청났을 때 건설사들이 저희 뭐 금리 낮춰주셔서 그리고 대출 많이 해줘서 저희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막 적자나니까 도와달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아질 때 돈 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진짜 기업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자생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폭을 줄이는 거죠. 이익을 많이 내지 너무 막 내서도 안 되고 손실을 나서서 않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그러려면요, 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웠을 때 명확하게 책임을 짓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건설사들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지방 경제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건설사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벌 때는 지방 경제를 위해서 뭘 도와줬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시장에 두는 게 기업들의 자생력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회복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건설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를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애널리스트였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상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건데 위험을 견뎌내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건설사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그리고 한국의 건설업이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아니 무슨 건설사가 몇천 채씩 분양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야, 땅 그냥 비싸게 사. 이렇게 의사결정을 왜 합니까? 지금이 오르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야, 땅 무조건 사. PF 일으켜. 아니 계속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 보고 야 거기 동네 좋아진다며 거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며 우리도 빨리 땅 사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예측을 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영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안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더 기르는 기관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인허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사업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분담금이 올라가고. 그런데 인허가를 단축시킨다고 해서 사업성이 올라갑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나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인허가만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수익성이 배가가 되고 사업이 빨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지금 200% 이상인 아파트가 허물고 다시 지었을 때 과연 돈이 되느냐 쉽게 말해요. 무리하게 그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익성을 제대로 계산해서 분담금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요. 또 분담금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10년 전에 산 사람은 분담금이 올라가도 충분히 내고 싶죠. 빨리 진행하고 싶으니까. 근데 최근에 샀단 말이죠.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럼 그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감당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단 말이죠.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굉장히 지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기술을 지자체나 정부가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에 오히려 간극만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싸운다는 말이에요. 조합원들끼리.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한테 맡겨놔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막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빨리 하자. 이렇게 되면 간극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더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런 제도보다도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시장 논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후행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도 없고요. 계속 빠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 차원에서 2025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기회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또 부동산을 또 투자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지시길 제가 원하고요. 그게 또 매부리 TV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매부리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이석희입니다. 매부리 TV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를 풀고 구독 인증을 하시면 아이패드 에어, 다이슨 드라이기, 갤럭시 버즈가 내 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더보기 혹은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저희 매부리 TV의 간판 임장 컨텐츠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임장대리, 이대리, 2번 임장사장, 이사장, 3번 임장도 식후경, 4번 임장하지 않는다. 쉽죠?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